오늘은 마스크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재사용이 금지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병원시설, 확진자가 나온 밀집 공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 재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안 쓰는 것보다는 재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밀집 공간이라든지 밀집 대중교통 또는 밀집 지피에서는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자체가 여러 번 써서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면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마스크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한 개의 마스크를 수일 동안 연속해서 쓰지 말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최장 3, 4일 정도 생존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으면 사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외선 소독이 다른 방법보다 마스크의 성능을 덜 저하시키면서 바이러스 비활성화 효과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독기는 검증된 방법이 아닙니다. 자외선을 사용할 때는 자외선의 강도와 그 소독 접촉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스크 재사용 여부를 알려면 바이러스 제거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포함한 세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미생물 오염 제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염 제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decontamination이라고 하는데 미생물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독과 멸균 또는 살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독은 어떤 미생물을 물리화학적인 제재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인데 아주 저항성이 강한 예를 들면 세균의 포자 같은 것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소독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자외선 처리를 하는 것들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멸균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포자까지 완전히 사멸시켜서 그 오염원 자체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일반 체위에서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사멸한다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바이러스 비활성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컨태미네이션, 오염 제거의 방법은 크게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탄올이라든지 과산화수소라든지 또는 차염수산 같은 것은 화학적인 처리 방법이 되겠고 최근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자외선은 물리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는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어떤 수분이 있는 상황에서 121도씨로 가열하는 방법이 이제 고압 전기 멸균이 되겠고요. 그냥 열 처리만 하는 고온 처리 방법도 이런 소독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소독제를 처리했을 때 바이러스가 비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아직 그 연구 결과가 없고 이 코로나19가 포함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결과를 유추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마스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의 어떤 기기적인 성능, 미케니컬 액션이라고 하는 그 섬유가 갖고 있는 걸러지는 기작,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정전기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될 수 있는가, 마스크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처리하는 화학 제품이나 자외선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 물질 자체의 유해성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인 그런 소독제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292라는 그런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차염수산 나트륨, 70% 에탄올, 그다음 우리가 요도용액이라고 하는 과거에 소독약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요도용액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스 바이러스 이것은 코로나19가
사스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85%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70% 에탄올, 포비든 요도용액, 그 다음에 2.5%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는 그런 소독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단, 세 번째 나와 있는 글루타르 알데히드는 건강 유해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일으킵니다. 사용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제가 열이나 스팀 처리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정전기 효과도 떨어뜨리고 마스크의 기기적인 구조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표백제 처리는 마스크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잔여물도 남아있을 수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의복 같은 거 세탁할 때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알코올은 주로 에탄올을 이제 권장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전기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한 20-30%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탁도 마찬가지고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V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보다는 재사용할 때 사용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가정용 UV 처리는 연구 결과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V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은 저의 주장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많은 호흡보호 전문가의 여러 논문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N95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도 그 UV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N95를 처리를 하고 바이러스를 투과시켰을 때 성능 저하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있는데요. UV의 강도,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또는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5분 이상 그리고 이제 실험한 강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여러 가지 논문 중에 하나 성능 실험한 것을 실제 갖고 와봤는데요. N95의 성능 투과 시험을 하는 소금 입자에 대한 건데 검은색 막대 그래프는 UV 처리하기 전과 네, 대한 것이고 하얀색은 UV 처리를 하고 나서 성능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능이 그렇게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부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X층은 UV 처리의 강도인데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성능 저하는 없다. 단 이 결과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금 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성능 저하는 없었지만 마스크의 필터의 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필터의 장력이 떨어지면 또 성능 저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고려해서 재처리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재사용을 금지하는 공간으로는 병원시설, 확진자가 남은 그런 밀집 공간에서는 재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안 쓰는 것보다는 재사용을 추천하는데 그런 데서는 그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면 버리고 다른 것을 사용해야 되고 꼭 화학물질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있을 때는 오래 2-3일 정도 두어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해 보고 싶습니다. UV 처리 방법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권장할 만한 방법이고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서 이에 대한 것이 이제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할 때는 마스크가 또 하나의 위험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스크의 표면을 손으로 많이 만진다든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사용과 재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또 저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여러 가지 수칙을 지켜서 사용하고 재사용할 때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잘 협조해서 이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